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분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열망.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불을 바라고 불을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꿈꿨다. 그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수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계획을 실행했다. 꿈을 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꿈꾸고 실패하고 교훈을 배우고 마침내는 성공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믿음에는 자기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및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만들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믿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자기암시.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다음은 6단계 지침을 2장에서 다룬 원칙들을 적용해 정리한 것이다. 1.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려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2. 머릿속에 원하는 액수가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읊는다. 3.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읊는다. 전문 지식. 지식은 단지 재료일 뿐이다. 거기에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 뿐 명확한 목표를 갖추고 명확한 행동계획 아래에서 조직되어야만 힘이 된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생긴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부를 일구는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지식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고칠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야망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여가 시간을 바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말단의 자리에 머문다. 공부는 위로 올라가는 방편으로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힘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끔 만든다. 아이디어 하나가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변호사, 기술자의 평균 급여보다 더 높은 수입을 벌게 해준다. 모든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전문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능력이란 곧 상상력으로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부를 산출할 계획을 만들어낸다. 기억하라. 아이디어가 1순위다. 상상력.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이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충동, 그 열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그 형태가 갖추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력은 두 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한 가지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 이는 과거의 개념,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할 뿐이다. 발명가들은 대개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 예외적으로 천재들만이 합성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낼 줄 안다.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킨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낌새를 감지하고 상대의 잠재의식에 감응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발휘되지만 강렬한 열망이 치솟을 때처럼 의식 수준에서 무척이나 강렬한 인지가 일어나야 자극되어 힘을 발휘하고 활성화된다.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라.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된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여 열망과 계획을 글로 옮기면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려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부를 일구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하다. 아이디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멋진 우연은 카네기를 통해 왔지만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하다. 그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 체계적인 계획. 첫 번째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라. 새로운 계획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계획으로 대신하라. 성공할 계획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대신하여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구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는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에게 팔만한 상품이나 재화가 없다면
그 대신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부를 축적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뿐이다. 여러분이 뛰어난 재능, 훈련,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행운이 없다면 적게 벌겠지만 말이다.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생활비를 버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원하는 것을 고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를 일구는 기회를 보증한다. 결단력. 결단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를 일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 자주 뒤집었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조력 집단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가까운 친지나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은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유부단함은 대개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는 습관이다. 분명한 목적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점점 더 습관화된다. 우유부단한 습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찾는다.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업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직업에 국한되곤 하는데 이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독립, 부, 사업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끈기. 열망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불운의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부를 일굴 수 있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조그마한 불에서는 열이 조금밖에 일지 않는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열망으로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끈기가 없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불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끈기가 없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에만 의지하면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된다. 1.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2.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3.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4.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한두 사람.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의 목적은 4단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4단계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이 4단계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 4단계로 적든 크든 부를 일굴 수 있다. 이 4단계로 권력과 명성을 쌓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4단계로 행운을 만들 수 있다. 이 4단계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이 4단계로 두려움, 낙담, 무관심을 다스릴 수 있다. 이 4단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바로 자신의 가격표를 쓰고 그 가격에 걸맞은 삶을 만들어가는 특권이라는 보상 말이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를 제법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어마어마한 성과의 근간은 사실상 다른 자질이 아닌 끈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선지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를 연구하면 끈기, 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태도, 분명한 목적이 그들이 이룩한 업적의 주요 근간이 되었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조력 집단의 힘. 힘은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규제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란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노력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조력 집단은 2사람 이상이 확실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커다란 힘은 조력 집단 없이는 가질 수 없다. 끈기를 지니고 지식을 이용해 이 지침들을 따르고 조력 집단을 선택하는 안목을 발휘한다면 목표에 반쯤 다가간 셈이다. 막대한 부를 일군 소수의 사람과 평범한 수준의 부를 일군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력 집단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큰 힘은 오직 이 원칙으로만 모인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줄 조력 집단을 모으려면 필요한 수만큼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라.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지침이다. 공통의 가치, 목표, 관심사를 지닌 것은 물론 협력하여 전체의 노력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어떤 일에서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이는 과정일 뿐이다. 다만 다음에 2가지 자질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 첫 번째는 업무 능력이다.
그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조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생의 질을 높여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조력 집단에 적합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자질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며 일하는 능력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이 통해야 한다. 개인적 야망이 집단의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가 아이디어를 누설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을 조력 집단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은 의식이라는 장을 구성하는데 이 의식의 장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고 자극이 분류되고 기록된다. 잠재의식은 감각적인 인상을 그 특성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쌓아둔다. 잠재의식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이 감정 및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이는 오직 믿음과 습관으로만 이룰 수 있다. 목표를 확실하게 글로 써두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완벽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림을 생생하고 창조적으로 그려야 한다.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태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성실하게 이 지침을 따른다면 생각과 행동 방식이 변화하고 잠재의식이 열망을 현실로 바꾸게 해주는 온갖 일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계획과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일같이 확언의 말을 반복하면 이에 따라 자동으로 새로운 생각,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강화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생각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다스려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뇌. 노년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와 엘머 R 게이츠 박사와 함께 일하던 시기에 나는 인간의 뇌가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뇌는 라디오 수신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주파수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즉 주파수를 고주파로 증폭시켰을 때 정신은 외부의 자극에서 나온 생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증폭 과정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일어난다. 감정을 통해 생각의 주파수가 증폭된다는 말이다. 뇌는 감정이 결여되거나 잔잔한 상태의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생각에 더 빨리 기능한다. 그 결과 생각이 증폭되어 창조적 상상력이 아이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런 한편 뇌가 빠른 속도로 기능하게 되면 사고에 감정이 더해진다. 잠재의식은 이렇듯 감정과 결합된 사고를 더 잘 포착하고 반응한다. 1. 뇌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2. 감정은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능력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3.
생각을 송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로 보내질까? 자기 암시를 이용하여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4. 생각을 수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에서 올까? 잠재의식에서 발생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5. 잠재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의 저장고다. 잠재의식은 의식과 무한지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6. 무한지성은 다른 사람의 두뇌로부터 생각을 전달받는 매개체다. 우주 만물은 시간, 공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만물은 사실상 서로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물질이다. 이 말은 나의 잠재의식과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동일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7. 다른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전달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수신기가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따금 무척이나 강렬하게 당김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런 현상은 무한지성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8.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을 가리켜 흔히 직감, 예감, 데자뷰, 예지라고 부른다. 양자의 이론은 거의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아원자 단위를 다룬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과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의 벨 이론은 한 가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연결된 아원자 단위의 입자 두 개를 분리할 때 A 입자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동일한 변화가 즉시 B 입자에서도 일어난다는 개념이다.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는 홀로그래픽 브레인 혹은 홀로그래픽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홀로그램의 특이한 특성에 의해 붙은 명칭이다. 홀로그램을 반으로 자르면 그림이 반씩 나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림 두 장이 나온다. 하나를 반으로 가르면 똑같은 그림 두 장이 생기고 다시 자르면 또 똑같은 그림 두 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그림이 생성된다. 홀로그램은 모든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 신경생리학자 카를 프리브람은 기억이 뇌의 특정한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뇌 전체에 걸쳐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역시 우주가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작동한다는 설을 제안했다. 만물 사이에는 완벽한 상호 연결이 존재하며 만물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우주를 이루는 모든 부분에는 전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육감. 이 원칙이 13가지 성공 원칙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흔히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뇌의 세포구조 어딘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육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물리적 감각 외에 원천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어내는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은 정신이 특별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때 얻어진다. 감정이 일어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육감이 활동하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다면 육감이 초단위로 작용해 사고를 피하게 해주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육감은 의지로 벗어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힘을 이용하는 능력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원칙을 활용할 때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상관없이 이 장에서 설명한 원칙이 어떻게, 어째서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기에서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목적이 부를 일구거나 물리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이다. 바로 자신, 사람들, 자연 법칙, 그리고 행복을 인식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육감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마침내 낙담을 벗어던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끌어쓰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를 움직였던 정신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가닿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실패의 징조가 보이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쉽게 열망을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